이런 거 어떠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건강을 관리하다가 이게 건강이 끝나면 건강 관리가 다 됐다. 우리 건강 관리할 때 수치를 하잖아요. 고혈압 실제로 보면 나는 100에 150이야. 그럼 나는 지금 80에 120 나오면 나는 좋겠다. 이 평상시대로.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안 좋은 거를 안 먹고 짠 걸 덜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더니 1년 지나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는 당뇨가 수치가 높았는데 식이요법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뭐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끊었던 술을 먹어볼까? 뭐 이런 것들. 여태까지 끊었던 간식을 제대로 좀 먹어볼까? 그런 기쁨들이 있었잖아요. 먹으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그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건부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건강 습관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야지 그게 내 생활, 나의 상태가 유지되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정말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술을 맨 처음에 끊는 거 되게 힘들고 담배를 끊는 게 되게 힘들고 핸드폰을 안 보는 게 되게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면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나중에 목표한 것들이 도달됐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라는 것들을 유념해 두지 않는 게, 그렇게 생각해 두지 않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리고 특히 아이들에게 그게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르지만 너 게임을 지금 하루에 1시간 하는데 30분 정도만 하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해. 그러면 뭔가를 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피자를 시켜줄게 또는 엄마가 뭐를 사줄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외적 동기, 외적 봉사라고, 외적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적 동기. 외적 동기나 외적 보상의 아주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외적 동기로 아이가 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외적 동기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은 늘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 그래서 외적 동기는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어요. 외적 보상은 처음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꾸 줄여야 돼요. 자꾸 줄이고. 그리고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야 돼요. 책 읽으니까 재밌는 것들을 아이가 발견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게 내적 동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스스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가수하고 좀 근접하는구나. 그래서 가수에 근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내적 동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가수가 되려는 내적 동기에서 나중에 가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스스로의 동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외적으로 막 아무리 넣어줘도 안 되는 부분들도 그거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발성이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왔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들을 시한부로 요때까지만 열심히 해.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룰 수는 있지만 다른 것도 또 뭔가처럼 요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때 뭐를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 읽는 것이 책 읽으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야 되고 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고 그러면 원래 행동으로 퇴기하는 것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어떤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얘기지만 아주 슬픈 얘기지만 어떤 분이 이건 책에서 직접 나와 있던 분이에요. 사라진 암이라는 얘기. 책이 실화예요, 실화. 어떤 분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약물 치료를 했겠죠. 그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대부분 그때는 생활 관리를 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동에 대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정상으로 판정받았어요. 완치. 정상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의 습관으로 가고. 원래의 습관으로.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재발을 했고 결국은 그거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가 암 진단을 하고 나서 암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서는 다 습관에 대해서도 조절하잖아요. 생활 습관들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암들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게 왜냐면
그 암이 제거라는 거는 그 암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암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생활 습관인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다. 그냥 이렇게 술을 끊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달리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거고, 책을 읽는 것 자체로 행복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스스로를 암시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세팅하기에 나는 간이 정상이면 나 술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이런 건 가능하죠. 술을 다 끊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 정말 좋은 자리에서 한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것도 상정하지 말고 정말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술을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먹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똑같아요. 이런 것들. 다시 원래대로 습관으로 돌아오더라. 가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부 건강에 대한 조건부 습관들은 이런 것들 우리는 100m 결승선을 보면 100m 결승선을 탁 통과하면 쉬잖아요. 멈춰 쉬어도 상관없잖아요. 완수 그리고 상관없잖아요. 쉬어도. 그런데 건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는 건강에 대한 습관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m를 달리는 거하고 우리가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다.